우리 오늘 2차 부등식 들어갑니다. 2차 부등식. 선생님, 저번에 계속 설명을 했었을 때 강조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차이점이 없다. 방정식은 등호 쓴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 쓴 거야. 그죠? 우리 2차 방정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식이 좌변과 우변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 다 좌변으로 옮겼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꼴이 나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 했었잖아요. 2차 방정식. 즉 근데 여기서는 다 애가 2차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a는 0이 아니었고 그쵸? 그지? 근데 이 부분에 등호가 쓰여지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등호가 사용이 되면 이게 부등호가 사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친구도 올 수 있고 뭐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애들이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얘도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일단은 처음에 A가 그냥 양수라고 한번 예시를 들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죠? 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는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개형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렇죠. 이 친구 아닌 이 친구. 딱 두 가지 개형밖에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A가 양수라는 것은 일단은 이 A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뭐였어요? 이 친구가 이미 모양과 크기를 다 갖고 있죠. 얘의 값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이미 결정이 나버려. 그치? 나머지 이 BC는 어떤 역할이야? 그냥 평행이동 개념인 거지. 실제로 모양과 크기는 이미 x제곱의 결시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A가 양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친구가 는 0이었다면 우리 y는 0이라는 함수가 S축이었어. 애가 지금 우리가 y는 0이라는 우리가 S축에 해당을 하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또는 우리 S축하고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거나 S축에 혹은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 방정식에서는 이거의 뜻이 뭐였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체가 지금 알파 베타니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알파고 베타였어요. 부호는 알파 베타였어요 라고 했던 의미와 동일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지금 등호가 아니라 등호일 때는 우리가 이 두 분이 알파 베타였어요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쓰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혹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얘는 0보다 작다 또는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쓰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 변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지. 한번 볼게요. 애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는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다 그린 거죠. 지금 이 그래프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야. 그죠? 함수값이. 그때 우리가 실제로 해로 채택하는 건 누구였어? 그걸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이 실제로 우리가 근거해였죠. 그지?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결국 우리 방정식의 부등식의 경계값은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와 똑같기 때문에 n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즉 x가 여기 있는 값들이 들어가면 그때마다마다 실제로 내가 s축과 여기 있는 이 s축과 비교해 봤을 때 너의 함수값보다 네의 함수값이 높으니 이걸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근으로 채택할게요 라고 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즉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고 or x는 베타보다 큰 범위가 실제로 들어가면 그때마다마다 실제 여기 대입이 돼서 실제 너 들어갔을 때 그 값이 S축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0보다는 큰 함수값을 가지니까 너가 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크거나 같다는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등호만 들어가면 되겠지.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실제로 x를 대입을 하면 그때마다마다 함수값들이 여기 있는 x는 0보다는 크니까 함수값들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너를 우리가 해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어디야?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즉 S축보다 작은 함수값들을 갖는, 그때 X값들은 여기죠. 여기 있는 X값들을 넣었을 때 실제로 너하고 너 비교해 봤을 때 너의 함수값이 여기 있는 S축인 0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이니까 결국 이 사이에 있는 범위겠죠. 그래서 우리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와우, 환자 등호 안 들어가죠. 이 범위에서는 너의 함수값이 여기 있는 x값을 넣었을 때 너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서 너가 이제 근으로 채택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역시 뭐예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외우면 좋을 게 뭐냐면, 내가 매번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풀면 너무 좋지만 그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x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예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얘가 양수야. 그러면 내가 두근이 만약에 이걸 이제 외우면 돼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지금 이 친구가 양수야. 그러면 우리가 0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나오면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사입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사입 범위가 나와. 사입 범위.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표현만 보면 만약에 내가 두근이 뭔 줄 알면, 너의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알면, 그리고 사입 범위인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어차피 경계값은 다 어디서 나오니까 방정식의 해와 똑같으니까. 괜찮아? 방정식의 해와 똑같으니까 경계값들은 항상 방정식과 부동식의 관계를 봤었을 때 괜찮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도 여전히 지금 양수인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바깥 범위가 나와요. 역시나 우리가 경계값은 알파고 베타인데 x가 작은 놈보다는 더 작고 x가 큰 놈보다는 더 큰, 다시 쓸게요. x는 알파보다 작고 or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깥 범위가 나오는 거야. 바깥 범위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너를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두 분이 알파 베타인 걸 아는데 여기가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호를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작다가 나왔어. 내가 양수야. 그럼 무조건 사입 범위 써주면 되는 거야. 그 경계값은 뭐고? 우리가 방정식의 해고. 그럼 그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크다 라고 하면 뭐다? 바깥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떤 순간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친구를 내가 판별식 D를 쓰면 뭐였다는 소리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소리였겠죠. 그렇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프가.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너의 판별식 D는 지금 0인 상황이지. 그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내가 만약에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나는 지금 중근 알파를 갖는다고 볼게요. 여기 지금 알파라고 볼게. 그럼 얘도 우리 한번 볼게. 지금 AX제곱 플러스 BX가 지금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항상 우리 그냥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y는 해서 내가 x를 막 대입을 했어. 여기다 막 x에다 대입을 하면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질 거야. 그쵸? 그래서 너의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는 S축보다 큰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전체가 지금 다 크죠? 그치? 누구를 제외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알파를 제외하고 그치?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의 경계값은 항상 어디라고? 뭐 알파든 뭐든 항상 그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고. 알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하나도 없지. 그지? 그럼 해가 없다. 그럼 작거나 같으려면 x는 알파만 같으니까 x는 알파만 해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 문제에서 어떻게 유형으로 나오겠어? 야, 어떤 2차 방정식이 딱 주어졌는데 애가 해가 없대. 혹은 해가 오직 한 개의 해만 갖는데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판별식 D는 0을 써야 된다는 소리야. 아, 이렇게 중근이어야 해요. 라는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좀 해의 범위가 다르죠, 지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두 개 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프가 무조건 떠 있으니까. 내가 x에다 뭘 넣든 간에 무조건 s축보다 높잖아. 그쵸? 이 두 개 다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쵸? 이 친구는 둘 다 해가 없다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떤 경우? 판별식 D는 0보다 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뭘 써야 돼? 얘도 성립하고 이런 그림도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야겠지. 얘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그쵸? 근데 만약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해가 없다? 라고 했으면 그냥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실제 그래프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음수예요. 음수면 이게 다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반대로 바뀌겠죠? 그림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얘가 음수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바깥 범위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사입 범위로 바뀌겠죠. 얘가 위로 거꾸로 변하면. 그치? 얘가 위로 거꾸로 변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니까 큰 범위는 사입 범위로 바뀌고 작은 범위는 바깥 범위로 바뀌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다 바뀐다는 소리야. 등호 성립 조건은 맞고 알파, 베타. 등호 들어가면 등호 들어가고 등호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는 맞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위로 볼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애가 뭐가 되고 애가 지금 x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죠? 이 그래프가 S축보다 큰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얘는 같아도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알파가 되는 거고. 작은 범위는 작다니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작거나 같으려면 모든 실수가 다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황, 밑으로 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해가 없다가 나올 거고. 이 두 개가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너는 그래프가 다 밑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로 바뀌겠죠. 그지?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근데 우리는 왜 음수일 때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냐면 어차피 부등식 자체가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기 때문에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임의적으로 다 양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마이너스 2x제곱이어도 내가 어차피 부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2x제곱 되고 부동호 방향만 바뀔 뿐 어쨌든 다 이걸로 통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읽어주시면 더 이미 다 와우. 방금 뭐지? 내가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야?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방정식으로 쓰였다고 한번 봐봐. 그럼 fx는 gx의 해는 방정식의 해는 그는 우리 뭐라 그랬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야. 그쵸? 그럼 지금 fx하고 gx가 만난 교점이 어디야? 지금 여기지. 그죠? 0하고 4지. 맞아? 그럼 내가 어쨌든 이 부동식을 풀었을 때 경계값은 누구밖에 안 나와야 돼? 0하고 4밖에 안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럼 볼게. 그럼 내가 이 친구는 그럼 어떤 의미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gx라는 그래프보다 지금 fx가 더 크단 소리지. 근데 여기 봐봐. 이거 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곡선이니까 되게 애매하게 보는데 얘는 똑같은 x값이 들어갔을 때 니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이걸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프를 뭔가 대각선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항상 위아래로 비교하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x값 넣을 거거든. 이 x값 넣었을 때 너는 이 함수값이 찍힌 거고 너는 이 함수값이 찍힌 거니까 그 함수값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가 더 큰 걸 그 큰 x들을 다 채택해줘 이런 거잖아 지금 구조가. 그러면 fx가 더 큰 쪽이 어디예요? 그래프를 딱 그려봤을 때 그럼 이 교점에 해당했을 때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너의 함수 gx라는 함수보다 fx가 더 높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깥 범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답은 x는 0보다 작거나 작고 or x는 4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런 x값을 넣을 때마다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fx라는 함수가 더 높으니까 그렇죠? 함수값이 gx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를 내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이 가운데를 넣어버리면 이번에는 fx보다는 gx가 더 높죠. 그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면 되고 그럼 이 친구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임의의 x값을 똑같은 x값을 넣었는데 그때 함수값들을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요? 내가 어떤 똑같은 x값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우 뭐야 와 이래 내가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하나는 음수 나오고 하나는 양수 나왔다는 소리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gx 같은 거는 음수일 때는 여기고 얘는 양수 나오죠 여기서는 fx가 여기는 애가 음수 나오고 애는 양수 나오죠. 애가 음수 나오면 애는 양수 나오죠. 여길 써달라는 거겠지. 맞아요? 지금 등호 없으니까 x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그런 x값을 넣을 때마다 fx는 음수고 gx는 양수가 나오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 나와요.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 나오니까 괜찮아? 그럼 1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숫자를 넣어도 우리 fx 입장에서는 음수가 나오고 gx 입장에서는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그럼 5보다 큰 쪽에서는 5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 이 gx 입장에서는 음수가 나올 거고 fx 입장에서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지? 둘이 곱하면 음수가 나와요. 이거니까 x는 0보다 작고 5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5월. 지금 등호 없으니까 부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그리고 x는 5보다 큰 범위에서는 둘이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내 부호가 달라서 곱하면 0이 나와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82-1번도 한번 볼게. 그럼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지금 gx라는 지금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의 x좌표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교점의 x좌표가 지금 3이에요. 그럼 어쨌든 내가 이 부등식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경계값이 결과적으로는 경계값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이 나와야겠지.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거 구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죠? 똑같은 x값을 여기 있는 어떤 이미 x를 대입했었을 때 똑같은 x값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지금 gx가 더 크다는 거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되는 모든 이 x를 내가 해도 채택을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죠. 그지? 어떤 이미 x를 넣을 때마다 지금 다 보라색이 더 위에 있지. 그지? 근데 그 외에는 어때? 지금 파란색이 더 밑에 있게 되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지금 이 부분이니까 그 경계는 어디예요? 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의 x를 대입을 하면 그죠? 파란색은 위로 가고 우리 이 빨간색은 아래로 가서 결과적으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아래에 있으니 저걸 성립하니 결과적으로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저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이 친구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둘이 곱했더니 양수 나왔다는 것은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뭐가? 도가 같다는 소리죠. 도가 같다. 도가 같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좀 찾아봐야겠지 또. 찾아보면 둘 다 음수인 범위는 어디예요? 둘 다 음수인 범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애를 기점으로 애는 음수고 애는 양수니까 안 되죠. 그럼 애는 여기까지는 애가 음수고 애가 여기는 애가 양수니까 안 되죠. 그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안 되죠. 여기까지는 안 되죠. 여기까지는 애는 음수고 애는 양수니까. 근데 어디 이상부터? 여기 이상부터는 이 fx도 양수고 너도 양수죠. 그지? 그래서 답은 뭐겠어?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 크면 등호 없으니까 x가 2보다 크면 그죠? x가 2까지 포함해버리면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f는 0이니까 0 나오겠죠. 안 되죠.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2보다 큰 이 범위에 x값을 대입하면 그때 gx든 fx든 다 양수값이 나와서 이걸 둘이 곱하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풀어보세요. 표수가 없어? 다현아 좀 가운데에서 같이 봐줘요. 어차피 같이 보니까. 이걸로 보고 하세요. 알겠죠? 불편한 선생님 뽑아줄게, 지금. 괜찮아?
넘어가도 됩니까? 되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까 선생님 설명한 부분이 여기 쭉 있고, 여기 유형 83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달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 우리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역시나 방정식과 똑같이 일단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 곳에 다 넘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편하다고 했어. 그쵸? 그랬을 때 부등호 방향이 작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사이범위 써줄 거고, 크다라고 하면 바깥범위 써주면 돼요. 일단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프도 다 그려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 보니까 x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돼?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7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 다 우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이 지금 크다니까 우변 이게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경계값 자체가 뭐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방정식 근해 공식 구할 수 있으면 그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도 구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으시면 돼. 근데 얘는 지금 4, 2, 얘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xx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2하고 4가 실제로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크거나 같다야.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야? 지금 애가 양수니까. 크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바깥범위. 다시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사이범위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 답은 뭐냐면 x는 작은 놈보다 더 작고 큰 놈보다는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1번 답이.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보면 얘를 내가 방정식 형태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지금 여기가 4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가 뭐예요? S축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어느 범위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프가. 그지? 그걸 이 그래프를 하게 하게끔 하는 x값들의 범위를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0이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4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바깥 범위, 작다 하면 무조건 사이 범위. 어느 경우에 최고 차이 개수인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도 나는 그냥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쵸?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만 내가 바꿔주면 되지. 그럼 내가 아는 형태가 또 나왔어. 그럼 결국 근구에서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사입범위 써주면 되겠지. 사입범위.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나? 보면 이제 2 하면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뭐였다? 3x-2의 제곱이었다. 그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우리 그래프 그리면 3분의 2에서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중근을 가졌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우리 완전 제곱식은 300는 0이랑 같은 뜻이었어. 그쵸?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x축과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있어? 작은 범위는 없지. 그치? 근데 같은 건 있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야? 얘는 그냥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지. 같아도 되니까 3분의 2까지는 허용. 근데 그거보다 작은 범위는 없으니까 얘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우리 3번도 보면 다 좌변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x, x, 1, 1. 안 되네요. 그쵸? 이 친구 안 되지. 근데 사실 이 친구 근구하면 뭔가 허근 나올 것 같아. 판별식 한번 써보자. 그럼 n b'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나오지. 그치? 얘는 그래프가 떠있단 소리야. 이렇게. 그럼 작거나 같은 범위 있어? 없어? 없지. 얘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최고 차이 개수를 양수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근을 구해보자. 근을 구했을 때 만약에 처하다는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면 크다면 바깥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 써준다. 근데 만약에 중근이 나왔다? 그럼 내가 그래프 보고 그냥 읽어주면 된다. 크거나 같은, 만약에 작다라고 쓰면 해가 없다 이렇겠죠? 그치? 근데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답이 된 거고, 이런 경우에는 뭐 크다라고 했으면 모든 실수고, 작다라면 모든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83-2번만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2번은 지금 같이 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우리 다시 잠깐만 리뷰 살짝만 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예전에 2차 부동식 절대값 포함한 2차 부동식 그래프 그리는 거 같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식이 이런 식이야. 이 식이에요, 이 식. 만약에 이 친구의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식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절대값이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나 x를 제곱한 거나 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곱을 할 때는 이 절대값 표현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ax제곱 플러스 절대값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x가 양수인 부분 그려서 y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괜찮죠? x가 양수인 부분에서 y축 대칭.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1번, 4번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안 나와. 그때 나오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넘어갈게 그냥.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말이야?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런 형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절대값 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나 무조건 양수 나오기 때문에 x가 실수면 그럼 굳이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저렇게.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이 친구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일단 1, 2. 에 없다 생각하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xx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를 근호로 갖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나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는 거야, 지금. x가 양수인 부분만 남겨서 얘를 뭐 한다? y축 대칭 시킨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변하겠죠. 그치? 애가 지금 이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애가 지금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거지. S축보다 작은 범위. S축보다 작은 범위가 지금 어디야? 여기죠. 그지? 근데 여기는 어디야? 얘 대충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X는 작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너의 함수값들이 S축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죠. 1번 답은.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내가 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일단 해보고 시험 때 갑자기 기억 안 날 수 있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그치? 그럼 우리 수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만약에 내가 수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절대값 x, 지금 절대값 있는 게 절대값 x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변형이 필요합니다. 모양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 x를 갖고 나올지. 그럼 x가 나오려면 얘가 양수일 때고 얘가 음수일 때겠죠. 그럼 얘가 지금 1번일 때, 2번일 때도 한번 보면 1번 x가 양수일 때는요. 저 식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 나오겠죠. 이 그래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x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달라는 거니까 괜찮죠? 지금 그래서 저 그래프가 나올 거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원래 마이너스 x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x제곱은 똑같으니까 그냥 x제곱 쓴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변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x로 변하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 풀어보면 얘는 지금 1, 2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xx죠. 그지? 그럼 0보다 작다니까 사입범위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죠. 그지? 그래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1, 2.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xx인데 원래 얘도 작다니까 지금 사입 범위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래 크고 그리고 1보다 작죠. 그치? 그럼 얘도 내가 수직선 그리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근데 얘는 어디의 범위에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0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애도 근이고 애도 근인 거야. 그죠? 그럼 이걸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근이 되겠죠. 그지? 식으로 푸니까 좀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빨리 풀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리고 또 명확하고. 지워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우리 2번은 뭐예요? 얘 x로 묶어볼게. 그럼 얘는 x-3. 그리고 얘는 절대값 x-3. 얘는 내가 그래프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귀찮죠? 어차피 2차도 그려야 되고, V자도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교점 찾아가지고 또 이거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냥 수식으로. 어차피 나는 뭐만 해주면 돼. 이 친구 체인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계속. 맞아요? 이대로 못 쓰니까, 이 친구는요, x-3이 그대로 나오든가, 첫 번째, 만약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x에 x-3, 그리고 얘는 x-3, 이렇게 변하겠죠. 모양 그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x가 3보다 작으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음수가 나오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죠. 괜찮죠? 지금 이 뜻 자체가 지금 x-3은 양수란 소리고 이 친구 자체가 지금 x-3은 음수란 소리야. 그러면 얘가 지금 0은 이 친구는 지금 그럼 얘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1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애가 양수지. 양변에 양수로 나는 거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좀 더 명확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를 지금 등호에서 좀 지울게요. 여기는 여기다 좀 추가해 줄게. x는 3일 때도 추가를 해줄게요. 따로 볼게. 그럼 얘는 양수니까 0이 아닌 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양변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약분이 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 친구는 약분시키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이 x-3으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치? 그래서 얘는 작거나 같다가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도 지금 근이고 얘도 근인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얘는 내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어때요? x는 3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돼요?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다지, 여기는. x는 3보다 작다야. 근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여기는 성립하는 게 있어요? 그치?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성립하겠지. 얘는 근으로 채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3이면 어떻게 돼? x가 3이면 0은 0 나오지. 얘도 성립하는 거지. x는 3이라는 거는 해로서 적합한 거지. 3 넣어도 된다는 거지. 등호 성립하잖아. 실제 3 대입해봐요. 9에서 6 빼면 3. 아, 뭐래. 9에서 9 빼면 0. 3 빼기 3의 절대값이어도 0. 0은 0이니까 해잖아. 해도 채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얘네들이 짝꿍하면 애가 색칠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게 정답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애가 나오는지 우리 잠깐만 그래프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안 그릴래. 이 친구한테 물어보자.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뭐 되나? 될까? x 마이너스 3. 안 되네. 잠깐만. 그러면 그래프만 보면 되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교점을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고 얘가 3,0이죠?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함수값이 x를 대입했었을 때. 즉 지금 이차함수가 더 밑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이차함수가 더 밑에 있는 구간이 여기죠. 그지? 근데 여기에 지금 근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었죠. 그죠? 좀 명확하게 보여줘.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 사이가 돼가지고 더 밑에 있죠. 그지? 그래서 해가 되겠죠. 그지? 3도 해가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럼 우리 한번 83-1번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우리 1번 같은 거 괜히 3분의 1, 6분의 1 들고 다닐 필요 없죠? 어차피 부동호를 사용했으니까 부동식의 성질인 양변을 똑같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방정식처럼. 등식의 성질처럼. 그러나 마이너스를 곱할 때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풀 줄 알았어. 아, 쏘리. 언더스탠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같이 풀어줄게요. 항상 근을 구해놓고 방정식의 근을 구해놓고 작다면 사이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 써주시면 돼요. 몇 번 잘 안 돼? 돼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6을 곱하면 편하죠, 식이. 그쵸? 양변에 다 6 곱하면 여기는 2x제곱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얘 왕따 시키면 안 돼, 이런 애들.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지금 싹 다 6 곱해줘야 돼. 그래서 다 좌변을 넘기면 2x제곱, 얘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고요. 얘는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난 지금 2양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는 2xx. 얘 7 넣으려면 어떻게 되니?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지? 크다지? 그럼 이거 일단 우리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는 근이 2하고 2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겠어? 해는 바깥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2보다 작은 애가 누구야? 2분의 3이 더 작으니까 x는 2분의 3보다 작고 or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바깥 범위 써주시면 되겠죠.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실제로 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랑 2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더 큰 쪽이니까 이 바깥 범위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 가시죠? 우리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됩니까? 그래서 2xx 77 안 나오네. 2x 플러스 7. 얘는 2x 이 친구 이거죠. 2x 얘는 2x 플러스 t 대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 뒤에 거 49, 둘 곱하고 2 곱하면 28x.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야 지금? S축하고 접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거 구하래. 그럼 해가 없죠. 해가 없다. 두 번째 답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어쨌든 내가 등호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정답이 됐을 텐데 등호도 없기 때문에 작은 건 아예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가 없다. 이거 다 우변 넘기면 아니 좌변 넘겨서 x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x 얘 넘어가면 원래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4도 변하고 이제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또 인수분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거 음수 나오니까 위로 떠 있는 상황이네. 그쵸?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냐라고 했었을 때 다 크잖아. 그죠? 다 크잖아. S축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죠. 지금 판별식 쓴 거고요, 이 친구.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만약에 개수가 미지수로 써있을 때는 어떻게 풉니까? 이런 내용이죠.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x제곱
이 친구는 우리 인수분해 됩니까? 첫 번째 거. XX. 여기는 EAA. 얘가 마이너스 AX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뭐야? 잘못됐다. 여기는 A랑 E.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괜찮아요? 저 인수분해한 거?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우리 X-A, X-E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나는 지금 문제가 뭐야? 이 친구 문제가 뭐야? A가 어느 법인지 내가 모르지. 그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2보다 작아. 지금 그는 A랑 2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A가 여긴지 A가 여긴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어차피 작다니까 사입 범위는 쓸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사입 범위는 쓸 건데, 사입 범위를 쓸 때 A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내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작다 그러는 것은 여기가 A가 여기고 E가 여기 있다는 소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가 A보다 크고 E보다 작다가 될 거고 만약에 A가 더 오른쪽에 있어 E보다 그랬을 때는 이번엔 바뀌었겠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됐겠죠. 그치? 너의 그래프가 S축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입범위 나온다고 사입범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작다면 사입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정해져 있다고. 알겠죠? 그럼 역시나 얘도 사입범위가 나올 건데 이때는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2면 어떻게 돼? 중분이 돼버리지 이 친구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중분이 돼버리죠. 여기가 2가 되죠. 그지?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게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없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이렇게 써줘야 답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답. 이렇게 써줘야 답이에요. 이렇게 써준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답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답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근데 이 친구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돼. 앞에 있는 거보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뭐가 써 있어? A가 써 있지. 그러면 A가 한번 볼게. 근데 얘네 다 지금 A를 갖고 있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지금 0보다 크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A가 0이면, 왜냐면 나한테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0일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돼?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되지. 해가 없다. A는 0이 아니란 소리지. 그럼 두 번째. 그럼 A가 양수면 어차피 나 양면이 A가 양수면 양변을 A도 나눠도 상관없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냥 3x-4는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냥.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1, 4,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x, x니까 바깥범위죠.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or x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a가 양수인 거지 x가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답이 맞아. 알겠죠? 갑자기 얘가 x로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공통범위 구하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양변이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지? 그럼 이럴 땐 사입범위 나오겠지.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입범위. 그래서 이거 다 써줘야 답이 나오겠지.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써줘야 답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으니까. 안 되면 질문. 우리 이것까지만 풀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다시 진행할게요. 알겠죠? 안 되시는 분은 잠깐 보시면 돼요. 일단 n은 양수 만들어 주려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좀 더 낫겠죠. 얘는 플러스 ab가 되고 부동호 방향 바꿔주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a, b, 여기 xx, 여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도 나눠주면 되겠죠. a가 b보다 크냐, a는 b냐, a보다 b가 a보다 크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치? 어차피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범위 나올 거야. 그죠? 지금 난 최고 차이에서 양수 만들어줬으니까 작다 하면 무조건 사이범위. 이 친구는 a가 더 크니까 지금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b가 더 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근데 a는 b라고 했었으면 결국 얘가 지금 중군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중군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있지? a나 b 같으니까 어차피 x는 a나 b 되겠죠? 어차피 a는 b 같으니까 이게 해가 되겠죠? 이렇게가.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거는 내가 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 a가 양수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a가 0이면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성립하고요. 얘가 근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실제 너의 근을 구해보면 이 친구는 6, 2 둘 다 마이너스 xx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범위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얘 자체가 근이고요. 이 친구는 바깥범위 나오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or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X는 A, X는 B가 음. 왜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변하고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리고 얘 우리 인수분해 해주면 잠깐만, 나 환자네. 부동호가 바꿨는데. 쏘리. 그럼 얘네들이 바뀌겠죠. 뭐만 바뀌면 돼? 이거 위치만 바뀌면 되죠. 그럼 여기는 BA. 뭐래? 바깥 범위 써주면 되죠? 쏘리. 왜 이래요? A가 더 크니까 X는 B보다 작거나 같고, or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or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정계수를 이렇게 포함할 경우는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해를 구하세요. 해가 뭐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해를 실제로 구해줘야 돼. 라고 물어봤으니까. 됐어요? 잘했어요? 우리 한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 물 한 잔 먹고. 15분에 딱 시작합시다. 15분. 거의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내, 그러면. 네. 왜? 깜짝 놀랐어? 너가 가졌어? 집에 탓을 사네. 괜찮아? 설명 필요한 말 해줘. 다현이는 형제 있어? 오빠 있지? 나이 차이 많이 나? 2살 차이? 친하게 지내 아니면 남처럼 지내? 싸워? 오빠가 착하네. 어떻게 싸워? 말로 싸워? 말로도 싸워. 맞기도 하고. 그것도 진짜 정이긴 하다. 안 친하면 서로 아는 척도 안 해.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은 형 있어요, 형. 4살 위여가지고
많이 맞았어. 남자 4살 차이는 좀 크거든. 성장기 때는. 비빌 수가 없어. 4년 차는. 맞짱 뜨면 항상 지더라고. 다들 설날 때 어디 가? 모르겠어요. 여행 가는 사람 있어요? 설날 때? 없어요? 여행은 안 가고? 수명이는 어디 가? 집에 있어? 그럼 세뱃돈 못 받아? 세뱃돈 안 줘?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니? 용돈 얼마 정도 받아? 평균적으로 야. 20 정도? 아, 그냥 할머니한테만 받아? 그냥 4, 5만 원씩 이렇게 여진이는? 할머니는? 가족들 많아요? 용돈 많이 받아요? 회장이는? 할머니네 가? 용돈 많이 받아? 고등학교 가니까 아니 진짜 그렇지. 나도 지금 기억나는데 딱 고등학교 올라가 딱 이때 살 때 그때 딱 기억나. 74만 원 받았던 거. 조금 받은 그 당시면. 그 당시면 큰 돈이었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우리는 5만 원권도 없었어요. 만 원짜리를 샀단 말이야. 대박. 어. 뭐야? 그때는 진짜 평균이 만 원 아니면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이었는데 내가 선생님도 조카들 이제 용돈 주는데 뭔가 5만 원 주는 것도 눈치 보여. 뭔가 적어 보인달까. 주고서 뭔가 욕먹을 느낌? 맨날 10만 원씩 주는데 쉽지 않아. 10만 원씩 준다고요? 데이비드 10만 원씩 주지. 핸드폰은 뭐해? 재밌어? 할까요? 합시다.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역시 그냥 우리 글 읽고 미지수 설정해서 식 작성하면 되겠죠.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 가로 세로가 지금 50,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었지? 여기 있는 도로를 이렇게 한 곳에 몰죠. 이 밑으로 몰면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이 빨간색의 넓이와 똑같죠. 그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죠?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몇이고 우리 도로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여기는 내가 50-x고 얘는 지금 40-x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50-x랑 40-x를 곱한 저 땅의 넓이가 1200 이상이 되도록이니까 이렇게 식 써면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두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2000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800 이렇게 되겠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80, 10 이렇게 되겠네. 둘 다 마이너스 XX.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x는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or x는 8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애초에 x는 최대가 40이죠. 넓혀봤자. 그치? 이, 이 땅보다 높게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는 10m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0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 일단 해보세요, 한번. 85-1번, 2번. 아니, 2번은 같이 해볼래, 지금? 같이? 2번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2번만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A 상점에서 휴대전화를 한 대를 50만 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20대가 팔린대요. 50만 원에 판매하면 20대가 팔린대. 근데 한 대의 가격을 X만 원 이하하면 마이너스 X 하면 즉 50 마이너스 X1이 되면 판매량은 플러스 2X대가 증가한대. 20 플러스 2X만큼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 50만 원 판매하던 휴대전화를 인하여 하루 총 판매액이 1750만 원. 즉 이거 두 개 곱한 게 175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식 쓴 거 이해 가요? 괜찮아? 처음에 50만 원짜리 내가 X만 원을 인하하면 판매 대수는 2X씩 늘어나니까 실제 우리가 총 나의 그 수익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휴대폰 가격 곱하기 팔린 대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x 마이너스 x 2x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x 이렇게 하면 100x니까 플러스 80x. 이렇게 하면 1000인데 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5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0x 이 친구는 플러스 375가 되겠죠. 375. 그죠? 37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럼 375 혹시 4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인수분 한번 해보면 5, 7에 35, 5, 5, 25 5, 1은 5, 5, 5, 25 5, 35 25, 15? 25, 15 25, 15 둘 다 마이너스 XX. 그래서 우리 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 15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한 대의 가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가격을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가격이 뭐야? 나는 50-x가 돼가지고 가격이잖아. 그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50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거죠? 지금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나는 처음에 뭐부터 한다? 마이너스부터 곱한다. 마이너스부터 곱한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5보다는 그리고 마이너스 25보다는 했었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뀌죠. 여기다 내가 50을 더하니까 여기가 몇이 됩니까? 50 더하면 35인가요? 35 마이너스 x 플러스 50 여기도 내가 50 곱하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25만원 최대값은 35만원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나왔나요? 나왔나요? 우리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13 즉 t초가 지난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h라고 했었을 때 저게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공의 높이가 0.78 이상이니까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런 거 좀 귀찮죠? 양변에 100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100을 곱할게요. 그럼 a는 500t 제곱. 그럼 a는 마이너스 100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00t 마이너스 2.213 부동호만 바뀌고 마이너스 78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면 그리고 얘 넘어가니까 500t 제곱 마이너스 300t 얘는 마이너스 135가 되겠죠? 마이너스 13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와 이거 찾기 귀찮다.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135 몇이야? 세가 왔어? 100, 100, 100, 105, 57에 35, 20 안 되고 15랑 9, 15랑 9 아까 27, 25, 40 600에서 600에서 내고 어우 귀찮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인수분해 하자. 그 근해 공식에 넣자. 찾았어요? 찾은 사람 있어요? 근해 공식 넣으면 양변에 100 나눌게요 그냥 5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3.5 1.35가 되겠죠? 마이너스 1.35는 전부가 작거나 같다. a분의 2a분의 10분의 마이너스 b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4, 5, 20 곱하기 1.35 13.5를 두 번 곱하니까 27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러면은 10분의 3 풀마 루트 6 36 이렇게 되겠네 이거 n은 6이니까 10분의 9랑 10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안 되네 10분의 9네 10분의 9초 10분의 9초 이렇게 나오네요 10분의 9초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네 50, 10 얘가 9, 15
이걸로 됐겠네. 15 곱하기 750에서 뭐야? 이렇게도 안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100분의 90 모르겠다. 이게 좀 복잡하면 그냥 근해공식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제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차피 A 부등식의 경계값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내가 A를 내가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이에요 라는 말이랑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나보고 야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C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줘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린 뭘 알고 있지?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근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우리는 A분의 B가 3인 걸 알 수 있고 곱은 A분의 C죠. 마이너스 4 A분의 C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일단은 이 친구를 내가 는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는 두 근의 합은 지금 A분의 C고 지금 두 근의 곱은 A분의 B니까 이 친구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고 이 친구는 3이죠. 그지? 근데 실제로 구해야 돼? 귀찮은데? 그럼 실제로 그냥 구해봅시다. 지금 어차피 해를 구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해보면, 뭐 해볼 필요도 없다. 보면, 얘가 지금 크다잖아요. 그럼 결국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얘를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사이 범위가 나왔어. 그 말은 얘가 음수라는 걸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음수라는 거 알려준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BC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전개하면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그냥. 처음부터 쓸게요. 미안. 우리가 A에 이 친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음수인 걸 알 수 있고 실제 내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얘를 풀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b고 여기 있는 게 지금 c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애는 누구냐라고 봤더니 이 친구는 ax제곱 마이너스 c니까 얘는 플러스 4ax 이렇게 바뀔 거고 플러스 b니까 플러스 3a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거죠 지금. 그럼 얘도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지금 0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1, 3 둘 다 플러스 xx 그래서 얘는 지금 x는
생각을 해봐. 양변에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부동호방 바뀌겠지. 왜? A가 음수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양변에 A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사이범위 써주면 되겠죠. 그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한번 같이 해볼까? 밑에 거 86-2번. 이 친구도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이 근으로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A로 묶으면 이 친구는 이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분의 3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애가 지금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말 뜻은 무슨 말이야? 나는 0보다 크다면 애가 양수였으면 바깥범위인데 애가 음수였겠죠? 사이범위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이 친구도 우리 한번 전개 한번 해주면 A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면 플러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전개해주면 AX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AX 마이너스 2분의 3A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친구가 뭐가 나오고 이 친구가 B고 이 친구가 C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거 다시 보면 B 대신에 Z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A X제곱 뭐 A는 A니까 그냥 마이너스 AX C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A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A가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A 일단 마이너스 2를 곱해줄까? 그러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2AX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A 지금 마이너스 2만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A도 또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A도 음수니까. 그래서 얘가 1, 3,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XX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니까 또 사이범위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위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68-1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풀어보세요. 얘는 그냥 A, B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근거계설관계 써도 되겠죠. 그치? 두 분의 합이 몇이니까? 3이니까 애가 마이너스 3. 두 분의 곱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애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굳이 애를 뭔가 해줄 필요가 없잖아. 해가 어차피 해의 경계값은 제 방정식의 근인데 어차피 A, B값 구하는 거니까 근거계실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이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할까? 자, 우리 가우스 이거 1232번 볼게요. 우리 마크시만 님이.
우리 가우스 옛날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우스 X. 제 정의를 일단 살펴보면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가 돼가지고는 제 정의인데 저렇게 외우시면 헷갈리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가우스 x라는 것은 정수야,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x의 정수 부분에 뜻해요. 정수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2.13이다 라고 하면 얘는 2인 거야. 만약 가우스 2.13이다 그러면 2인 거야. 2. x의 정수 부분 2.13의 정수 부분 2.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13이다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 돼요. 우리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커요. 소수만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87인 거야. 0.87. 얘 소수 부분 읽어보세요. 0.13이 아니야. 얘 소수 부분은 0.87이야. 알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음수일 땐 좀 헷갈리면 안 돼. 정수일 때, 우리 양수일 때는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얘는 2 플러스 0.13이어서 소수 부분은 0.13, 정수 부분은 2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소수의 정의 자체가 양수거든. 오케이?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3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더 0.13 가 있다는 소리니까 실제로는 얘는 내가 만약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눴으면 항상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음수일 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 여기 있는 것만 좀 같이 풀어봅시다. 가우스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을 때 일단은 이 가우스를 일단 보기 전에 일단 가우스 x를 그냥 t라고 한번 치환해봐. 그럼 나한테 저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2하고 3. 여기는 뭐예요?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tt. 그래서 우리 t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 지금 2보다 사이범위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t는 내가 만들어준 거고 실제의 의미는 뭐야? 가우스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소리죠. 이 말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이 애가 우리가 그냥 정수라며. 그럼 나올 수 있는 정수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죠.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게 풀게요. 잠깐만. 이것까지 하고 풀어줄게. 그럼 내가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만약에 x가 이 값이야. 여기 있는 값이라고 볼게. x가. 그럼 걔에다 가우스를 씌우면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1이 돼. 바로 왼쪽에 있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돼요. 얘가 만약에 x면 이 친구는 가우스 x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여기였으면 0이 답이 되겠죠. x가 여기 있으면 가우스 x 씌우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x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가우스 x를 씌우면 즉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가 된다는 소리야.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었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것은 1보다는 오른쪽에 가졌겠지. 2보다는 작고. 지금 이곳에서 x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가진 거지.
괜찮아?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어? 다시 한번 봐봐. 만약에 여기가 x가 5점 몇몇이야. 그럼 내가 얘한테 가우스 씌웠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5. 바로 왼쪽에 있는 거 된다. 그럼 난 지금 t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지금 내가 t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즉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근데 우리 가우스 x의 정의가 정수거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지? 그 말뜻은 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를 가져도 된다는 거니까 결국 a의 위치값은 여기거나 또는 여기 사이에 존재를 했어야 이런 값들을 갖겠죠. 정수로.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실제로 보면 여기 0, 1, 2라고 보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어떤 x가 들어가든 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지면 다 계속 마이너스 1인 거죠. 거기다가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실제로 0이 될 거고 그냥 0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뭐가 돼요? 계속 어차피 0이라는 값을 갖겠죠. 어떤 x든 0점 몇몇은 다 가우스 씌우면 다 0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대입을 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여도 상관없지. 우리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것은 크지 않다는 건 뭐야? 작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같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럼 얘 자체가 실제로 갔었을 때 1보다는 큰 값이었을 때는 무조건 1이 나올 텐데 얘가 2가 되면 돼, 안 돼, x가. 가우스 2는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2예요, 2. 가우스 1점 몇몇은 1인데 가우스 2가 되면 2가 돼버려.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뭐야? 2보다 크지 않아. 그럼 작거나 같아도 돼.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는 2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정수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우스 X라는 게 마이너스 2라는 정수값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쭉 계속 얘가 이동을 하면 결국 이런 값도 가질 거고 이런 값도 갖다가 이런 값까지 갖겠죠? 갖다가 1보다 더 커도 어차피 가우스 씌우면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1을 갖다가 실제로 딱 2가 되는 순간에는 2가 돼버리니까 2보단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지금? 여전히 괜찮아?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 가우스 쫄면 안 돼요. 가우스도. 절대값도 그렇고 가우스도 그렇고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가우스는 더 간단하죠. 그냥 정수니까. 그 다음 숙제를 어디까지 해야지? 우리 이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 친구 1242번.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그럼 아래도 볼록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S축보다 작거나 같은 게 X는 마이너스 5분이라는 것은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5였다는 거겠죠? 그치? 즉 이 친구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었어요 랑 똑같은 말이겠지. 중분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그쵸? 그럼 얘는 우리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니까 a가 10이고 b가 25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에서는 뭘 풀어달라? 25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세요. 그럼 양변 5 나누면요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러면 1, 3 여기가 5
1xx. 여기가 5가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얘가 1 나오겠죠. 아 근데 사실 얘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니까 사실 구할 필요도 없었네. 그치? 결국 두 군의 합이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근각계실 관계 쓰면 되겠지. 두 군의 합이니까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결국 내가 이게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이니까 근각계실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5분의 2 하시면 되겠죠. 하나뿐인 거 해가 주어진 거. 오케이. 우리 숙제는 유형 6번까지 우리 1차 부등식하고 여기 유형 6번까지 터프랑 다 싹 다 풀 수 있어요? 터프 포함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이번 설날 때 쉬고 싶어? 일단 유형 6번까지는 다 풀어봅시다. 유형 1번부터 유형 6번까지는 다 풀어올게요. 여기까지. 그 전 거 말고 이거 2차 부등식만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새해 복 많이 받고 아프지 마시고 삑 뜯기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조심히 가요. 잘 가요.